네, 이번에는 제6장 사회복지 실천의 새로운 관점 중에서 강점 관점과 사회 구성주의 관점 두 가지의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 체계 이론과 그 다음에 생태 체계적인 관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그 두 가지의 관점은 전반적인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되고 있는 어떤 관점이다라고 보면 그 외에 이제 새로운 사회복지 실천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강점 관점과 사회 구성주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는 강점 관점과 그 다음에 사회 구성 관점이 기존의 사회복지 실천 관점과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새로운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강점 관점과 사회 구성 관점이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 즉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다음으로 강점 관점과 사회 구성 관점에 영향을 주었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요한 특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강점 관점과 사회 구성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상황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점 관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들이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거의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어떤 병리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강점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실천 전 과정에서 실천 활동의 전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병리보다는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드러내서 묘사하고 탐색하고 활용하려는 이런 총체적인 노력을 우리가 강점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셀러베이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셀러베이는 강점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강점 관점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병리를 초점을 두고 보기보다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 활동을 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문제를 계속 들여다보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아주 작은 강점이지만 이러한 강점을 계속 발견하고 드러내놓고 이제 하다 보면 그 강점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는 강점을 늘려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활동이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의료 모델에 입각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의료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서 출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병리에 초점을 뒀던 의료 모델에서부터 강점 모델로의 이러한 전환이라는 것은 기존의 근대주의적인 모더니즘적인 관점에서부터 후기 모더니즘, 다른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탈근대주의라고도 부르는 이러한 관점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216페이지를 맨 위에 첫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이러한 근대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이나 진리는 유일하다. 정답은 하나다 이런 거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그리고 누구나 관찰에 의해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봤던 것이 근대주의적인 관점, 모더니즘적인 관점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에서는
현실이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객관적이고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사회 또는 주변 요소들에 의해서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라는 다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이 보기에 따라서는 정답은 다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러한 정답들은 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이러한 현상들은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 맥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맥락이 바뀌면 현실 인식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 관점은 근대주의적인 관점에 입각했던 이런 의료 모델과는 다른 시각 또는 렌즈로 개인이나 가족 또는 지역사회를 바라볼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개인이나 가족이나 지역사회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은 이들의 강점, 즉 이들이 갖고 있는 역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능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가능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비전이라든가 가치라든가 희망 같은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부족한 점이라는 것보다는 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부족한 것을 지적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족한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무엇인가, 또는 할 수 없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같은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내부 또는 외부에 존재하는 이런 자원 목록들을 작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의 잠재적인 역량에 대한 어떤 인정과 존중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아무리 낮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학대나 억압이나 차별이나 외상이나 고통이나 그 밖에 역경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희망이라든가 변화의 싹이 돋아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점 관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초기 불신을 중지해야 된다. 예를 들면 초기 불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도저히 이러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문제야. 이렇게 바라보는 이러한 우리의 초기의 불신을 중지해야 된다. 즉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은 안 변해. 변할 수 없어. 저 사람이 바뀌겠어? 알코올 중독자는 안 바뀌어. 아무리 우리가 치료를 해도 알코올 중독은 다시 재발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들이 국가로부터 월급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인식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점이 사람은 안 변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데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변하지도 않을 사람을 뻔히 알면서 월급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비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강점 관점을 갖는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사가 갖고 있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런 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기 불신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측에서는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자꾸 클라이언트가 어렵겠어, 안 바뀔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의식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으로 바꾸는 이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클라이언트와의 협조가 요구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기존에 어떤 사회복지사가 또는 상담사가 자신에게 뭔가 정답을 주는 사람, 그 어떤 정답을 주는 받는 이런 주종의 관계 또는 수동적인 이런 입장에서 보다 자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사하고 공동의 노력을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이런 그 강점이라든가 탄력성에 기초한 보다 평등한 이런 실천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력적인 작업이 수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자기와 자기를 둘러싼 이런 지지체계나 환경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강점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어떤 문제를 정의하거나 상황을 해석하거나 개입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철저히 자제가 되는 이러한 실천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자신이 갖고 있는 이론적인 틀이나 전문적인 지식 하에서 어떤 원조 과정 전체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이런 개념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어떤 상황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클라이언트가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점 관점은 지금까지 심각하고 고질적인 정신장애를 가진 성인, 알코올이나 약물의 문제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심한 정서장애 아동, 가족, 그 다음에 교정시설에 있는 사람들, 이웃, 지역사회, 정책분석, 사례관리 등등의 두루두루 사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